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직구급 합격자 발표가 났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따로 찍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발표 난 내용 같이 보면서 또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별게 이제 제가 오늘은 이 자기소개서 중요하니까 그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또 처음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 또 제대로 꼼꼼하게 잘 안 읽어보신 분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필기 시험 합격자 및 합격선 내용이 있고요. 전체 234명을 이제 합격했고 올해 제가 광주광역시 이제 일반 행정 기준으로 합격선을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91점이 필기시험 합격선이고 그리고 선발 예정 인원이 이제 일반 행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44명인데 58명이 이제 결국 필기시험 합격하셨죠. 14명은 이제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뭐 복수 이 동점자 일부는 좀 합격하시겠지만 더 조금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발 예정이 전체적으로는 195명이고 합격자가 234명이죠. 그래서 대략 한 20%까지는 안 되고요. 한 15%, 115%죠. 그러니까 110, 그 최종 선발 예정 인원 대비해서 한 1.15배수 정도까지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셨고요. 쭉 내려보니까 이제 합격하셨으니까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있죠. 잘 준비하셔야 돼요. 합격자 발표는 7월 10일 날 했는데 어, 이 접수 기간, 이 필기 시험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서류 제출하셔야 되고 기간이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목요일 이틀간 이제 어, 하게 돼 있고 직렬별로 좀 다르죠. 그래서 가 보니까 잘 읽어 오셔야 돼요. 행정부터 해서 사서까지는 7월 16일 날 한다.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직렬에 대해서는 7월 17일 날 한다. 제출 잘 하셔야 돼요. 제출 기간. 그리고 장소는 시청 1층이죠. 시청 1층에서 다 제출하시면 되고 본인이 꼭 방문 제출한다. 우편 접수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근데 어지간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제출을 뭘 해야 되냐?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모든 이제 합격자가 다 제출하셔야 되는데 직렬 관계없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영상의 핵심이죠. 아마 필기시험 이제 면접 준비하신 분들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한부 이렇게 해서 제출하셔야 되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현장 가서 제출하시기 때문에 그 서류를 이제 인쇄를 하셔가지고 제출하셔야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개별 제출은 이제 항목별 해당자만 제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분들은 해당 사항 읽어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고 기타 이제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다른 케이스죠.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학위 증명인 학교에 추쳐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다음 응시 자격을 증명한 자격증, 면허증에서 뭐 사회복지나 사서, 시설, 수의 연구 이제 자격이 있어야지 응시 가능한 직렬들 있잖아요. 아니 이 자격증을 사본을 한부 그리고 원본 지참해서 이렇게 제출하셔야 된다. 자격 요건 있죠. 쫙 나오죠. 자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장애 해당되신 분들은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련 서류 꼭 지참하시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마찬가지죠.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도 마찬가지고 다 증명서를 잘 제출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공직사회에 처음 이 발을 내디디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차상 하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돼요. 모든 거 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 그다음 취업 지원 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증명서 마찬가지로 한부 필요하신 이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준비하셔야 되고 필기 시험 합격자 중에서 서류 전형 불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한다. 그래서 서류 전형은 잘못 내면 안 되는 거죠. 잘 냈는데 내가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응시했는데 필기 시험 통과했는데 자격이 만약 없다. 그러면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최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마찬가지로 이 제출을 잘 하셔야 돼요. 제출. 그다음 필기 시험 성적 열람인데 이거는 뭐 이제 불합격자, 필기 시험 불합격하신 분들은 성적 열람이 이제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전화 문의는 불가하다. 불가하다.
요거 보시면 되고 이제 오늘 이번 영상의 중요한 부분 밑에 있죠. 면접 시험 시행 계획 안내인데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보는 것은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이고요. 장소가 일가정 양립지원본부. 자, 여기 위치 주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면접을 하게 되고 그다음 필기 시험 합격자 모든 사람이 다 면접 보러 가셔야 돼요. 그 직렬별로 달라요. 직렬 응시번호 다 아시죠? 응시번호 확인하시고 본인 응시번호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 행정 인원 48명이죠. 첫날 48명, 그다음 첫날 오전에 48명, 오후에 28명,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임은 23명 이렇게 직렬별로 또 직렬 안에서도 이제 응시 번호에 따라서 시간대가 또 따로 나눠져 있죠. 보니까 여기 있죠. 인원 보니까 여기 오전 내가 오전에 해당한다. 8시 30분까지 응시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오후 첫 번째 해당한다. 1시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 그 면접 시험장에. 그다음 두 번째다. 2시 반까지 응시 등록하게 했다. 자, 혹시나 내가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나 싶으시면 이 내용이 오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오후 첫 번째 타임인데 정말 1시 후면 딱 맞춰가야 되는 거냐? 그건 좀 일찍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뒤에 보시면은 담당자분 연락처 있거든요. 정 불안하시면 연락해서 직접 또 질의하셔도 괜찮아요. 그 질의하신다고 그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꼭 해보시고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 응시하러 가셔야겠죠. 자, 이게 이제 그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수험 직렬하고 그다음에 응시 번호에 따라서 다 면접을 보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다. 아마 제가 이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광주광역시 면접장은 그 넓지가 않다. 공간이 넓지가 않다. 여기 한 번에 뭐 해봐야 한 타임당 그 48명 이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접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 장소에 가보시면 되겠죠. 일가정 양립보험 전체에서 한 것보다 아마 일부 사무실, 일부 공간만 꾸며가지고 그날 돼야지 꾸며가지고 면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응시자 준수 사항에서 응시표랑 신분증, 그다음 필기군 반드시 지참하시고 면접 시작 30분 전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 불합격 처리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합격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실수는 잘 안 하시는데 근데 꼭 실수하시는 분 계세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 사회에서 이 절차상 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분을 뭐 면접에 뭐 합격시키든 아니면 면접장에 들어오게 해버리면 다른 면접 응시자가 바로 또 이 일을 제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 응시하지 않으면 이제 불합격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면접 시험 평정 요소는 여러분들 국가 공무원은 평정 요소가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네 가지로 바뀌었는데 아직 지방 공무원은 임용령이 개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평정 요소 5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평정 결과도 여기 독특하게 공개를 하게 돼 있네. 이건 이제 지자체만 약간 재량 사항이에요. 근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접 시험 결과도 공개한다. 근데 공개 내용이 어떤 거냐? 평정 결과에 따라 등급 구분한다. 우수, 보통, 미흡으로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작년에 서울시도 알려줬다 했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면접에서 우수인지 보통인지 미흡인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돼 있고요. 하지만 그 평정 요소가 아까 5가지 있었죠. 5가지. 5가지는 이제 5가지 요소별로는 평가 결과는 알려주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너가 우수 받았는지, 전체적 보통인지, 미흡인지 세 가지로만 이제 알려준다는 거. 다만 내가 미흡 받으면 불합격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곤란하잖아요. 미흡 받으면 내가 대체 왜 미흡을 왜 받았을까? 그럴 때 미흡인 경우에는 시험 위원 과반수가 하로 평가한 평정 요소를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 시험 위원이잖아요. 시험 위원이 과반수란 말은 3명이면은 둘 이상이고 둘이면 둘 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 제가 뭐 오늘 이제 10일이고 내일 이제 학원에서 유튜브 라이브 강의를 할 텐데 그때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면접 시험 위원 과반수가 하루 이제 한 가지 항목이라도 똑같은 걸 하루 주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흡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불복할 수 있잖아요, 수험생이. 그래서 그것까지도 알려준다고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해놨죠. 열람 방법은 8월 14일부터 14일 하루밖에 안 되죠. 14일 하루 동안 지방아시단체 인터넷 원서접센터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다. 유선정은 전화해서는 안 알려준다. 전화해서 안 알려준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최종 합격자는 8월 14일 날 발표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이게 어,
합격자 서면 공개하지 않고요. 기타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면 돼요. 여기 인재 채용팀에 연락하세요. 딱 적어놨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연락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고 강중항시 전체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제 부침 자료 제출하셔야 되죠. 등록하시려면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이건 뭐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직 해당하신 분들 이런 게 있죠. 해당하신 분 부침 3은 운전직 공무원 지원하신 분만 해당하고요. 나머지 이제 모든 공무원이 작성하셔야 될 자기소개서요. 자, 이게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자기소개 작성하기죠. 제 2년 전 것도 있고 4년 전 것도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처음 쓰시니까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해요. 이거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에 입문하시면은 이 자기소개서 같은 자료를 많이 쓰시게 돼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연습하신다 생각하셔야 되고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부침 1 작성하실 거. 응시 직렬 가로 열고 직류가 따로 있는 분은 직류까지 적으시면 돼요. 가로하고. 그래서 뭐 일반 예를 들어 행정 직렬이다. 행정 직렬. 그다음 응시번호 기입하시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성명 쓰시면 되겠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행정 직렬이다. 행정 직렬이다. 저기 위에 발표된 자료 보시면 정확히 나와요. 행정 직렬이다. 어느 직렬인지는 정확하게 쓰시면 좋죠. 응시번호 본인 거 쓰시면 되고요. 번호 이런 거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성명도 쓰셔야 되겠죠. 뭐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쓰실 필요 없고요. 여기 이제 질문을 보니까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 어땠는지, 그다음에 자기 성격의 장단점 어떤 건지, 그다음에 공무원 지원 동의 포부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향후 공직자로서의 각오나 다짐 등을 작성하시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작성 컨텐츠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보시고 참고하시고 좀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제 형식 가지고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성하실 때 제가 지금 또 이 화면에도 제가 한글과 컴퓨터 이 프로그램으로 좀 띄워놨죠. 일부러 띄워놓은 거 PDF가 아니라. 왜냐면은 작성을 뭘로 하게 됐냐면 여기 적혀 있어요. 어, 아래 한글로 자유롭게 돼요. 이게 아래 지금 제가 켜놓은 게 아래 한글이에요. 한글과 컴퓨터에서 몇만 원 해요. 여러분들 그 지금 공무원 입직하시면은 모든 문서는 HWP 파일이죠. HWP 파일. 그러니까 이게 얘도 지금 공고글도 HWP 파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매일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PC에도 이 몇만 원 안 할 거예요 아마. 이 프로그램 구매해서 좀 설치를 해두세요. 괜히 그 구글 같은데 불법 다운 받으시다가 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쓰다가 뭐 프로그램 문제 생길 수 아니면 너무 옛날 거 쓰시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하나 이번에 다운 받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작성 분량 프로그램 말씀드렸어요. 한글과 컴퓨터 한 컴에 한 컴. 그냥 2매 이내로 적절히 작성해. 2매 이내로 작성하시 적절히 해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 매잖아요. 한 매니까 여기 엔터 쳐볼까요? 넘어가나? 잠깐만요. 넘어가죠. 이렇게 쭉 엔터 치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이제 2매 이내죠. 2매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글씨 크기는 휴면 명조 12포인트죠. 다행스럽게도 여기 안에 치시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12포인트로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여기 보시죠. 12 적혀 있잖아요. 지금 10이란 글씨 크기 1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이 빈칸 여기 빈칸 누른 다음에 빈칸에 이게 커서가 온 다음에 F5 버튼을 누르시면 F5 버튼을 누르시면 딱 이 전체 빈칸 화면이 설정이 돼요. 딱 표시가 되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아까 휴면 명제였죠. 휴면 명제 이렇게 딱 클릭해 주시면 돼요. 혹시 내가 다른 글씨체로 뭐 예를 들어서 썼어. 휴면 명제가 아니라 한꺼번에 윤체랄까요? 이걸로 이제 만약에 잘못 썼어. 글씨체가 이제 한컴 윤체로 됐잖아요. 한컴 윤체. 자, 이거 잘못 이렇게 나면 안 되니까 F 누른 다음에 휴면 명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쭉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물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성하시면 되고 얘도 작성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그 얘는 글씨체가 딱 봐도 다르죠. 색깔도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지우셔야겠죠. 근데 지우셔야 되는 거고 지우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보니까 위 서식을 가급적 적용해 작성해라. 바꾸지 말라는 거죠. 여기 요구한 대로. 왜냐면은 수험생마다 이 제출한 양식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면접관이 봤을 때 이게 사실
이 보고서는 내용물도 중요한데 이 형식이 또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도 형식 정말 중요해요. 공문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되겠죠. 물론 뒤에 단선 달려서 수험생 개인별로 서식을 변경하거나 형식과 내용 자료 변경 작성이 되긴 돼. 어지간 바꾸지 마세요. 제가 그냥 여기 휴면명조 그대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잘 지키셔야 돼요. 출신 학교, 출신 지역, 가족 관계 등은 기재하지 않는데 자 이거 참 그 질문이 저한테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이죠. 명확하지 않잖아요. 출신 학교 어디까지 알려줄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광주 지역의 대학을 나왔다. 이거 써도 되나요? 아니면은 저는 뭐 전남 지역의 대학을 나왔다. 써도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써도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전 한도 끝도 없이 질문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상식의 영역이에요. 상식의 영역. 그래서 출신 학교는 안 쓰시면 돼요. 학교를 굳이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학창 생활이 어땠다. 여기 보면은 학교 생활이잖아요. 뭐 초중고는 어땠고 뭐 대학 정도까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대학이 아니라 대학 생활 때 어땠다. 뭐 이 정도까지만 쓰시면 되지. 그런데 뭐 대학생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 그죠? 그냥 제가 가이드라인 말씀드릴게요. 그냥 대학 생활을 했다. 이 정도까지. 근데 또 여기 또 나와요. 또 무슨 얘기하냐면 저 공공기관 근로한 거 써도 되나요? 또 아니면은 제가 공익근무했는 거 써도 되나요?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어디 근무했는지는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작성하시다 보면은 이 두 가지 상충되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구체적으로 써야지 내가 뭔가 좀 이 면접관들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좀 무섭잖아요. 이거 여기 이제 그 주의사항 때문에. 자, 그러면은 방어적으로 하세요. 특히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이 경험은 다 한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잖아요. 과거 일을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면접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어적으로 좀 작성하는 게 너무 구체적으로 쓰려고 뭔가 내가 좀 걱정스럽다.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안 쓰시는 게 맞아요. 안 쓰시는 게. 안 쓰더라도 작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그 면접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할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거지, 뭐 과거에 어떤 일 했는지 이게 별로 중요한지 앞으로 잘하는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거 위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 이거 뭐 일기쓰듯 쓰시면 돼요. 대신에 좀 제가 항상 이런 자기소개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쓰면 부정적으로. 성장 과정 뭐 그냥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랐다. 뭐 언제 좀 꼼꼼하게 쓰시면 돼요. 양 두 장 그 채우시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님하고 쭉 해서 그냥 미주알고 좀 쓰시면 돼요. 그 학교 생활 때 무난하게 교우와 잘 어울렸다 이런 취지로 쓰시면 되고 뭐 불우했던 뭐 본인의 사실에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뭐 불우했던 과거를 쓰신다든가 뭐 이런 거는 지양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신 성격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른 이제 자기소개 영상 아마 이제 찾아보고 계실 텐데 장단점을 쓰라 했죠. 근데 또 이것도 균형 있게 쓰신다고 또 솔직하게 장점보다 단점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장점 위주로 쓰시면 돼요. 장점 위주로.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겠지만 장점 위주로 쓰시고 단점 이런 게 있긴 한데 내가 앞으로 극복하겠다는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름답게 좀 작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지원 동기 포부. 자, 지원 동기 왜 쓰기 어렵죠. 사실 이게 지원 동기나 포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그냥 별다른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이제 일자리 때문에 솔직하게 뭐 솔직한 게 중요하다면서 뭐 안정적인 뭐 이 직장 이렇게 하면 쓰시면은 곤란하죠. 뭔가 내가 내가 봉사 정신이 강한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100% 마음에 아니다 할지라도 그게 거짓말 아닌가요?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게 쪼끔의 마인은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약간의 뭐 최소한의 어떤 그 국민들을 위해서 또 혹은 봉사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좀 쓰셔야겠죠. 입직할 때부터 처음부터 저는 그냥 웰빙하고 싶어요. 쓰시면 굉장히 이제 인상이 좋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모범적인 공무원이라면 어떤 내용을 쓸까 좀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향후 공직자로서의 다짐도 있죠. 요거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되겠다. 뭐 이런 것도 뭐 각오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여기 지우셔야 돼요. 이거 그대로 쓰지 마. 이건 지우셔야겠죠. 얘는 지우고요. 얘는 지우셔야 지우시면 되고. 근데 지운 상태는 그대로 쓰잖아요. 이렇게 돼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면 위에는 제가 이제 여기 됐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F5를 약간 눌렀잖아요. 누른 다음에 아까 뭐였죠?
휴면 문구죠 쪽이. 지금 휴면 문구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이게 휴면 문구가 아니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세요. 이 Alt C를 누르면요. Alt 키랑 C 키를 동시에 누르면요. 글자 모양 있죠. 복사를 눌러요. 복사. Alt랑 그 C, Alt C. 뭐 저는 워낙 많이 쓰니까 옛날 이 근무할 때 복사 딱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 그 네 번째 있죠. 여기 커서 넘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F 와가지고 F. F 눌렀죠. 그럼 다 지정이 됐잖아요. 다시 Alt C 누르면 그대로 그 휴면 목록 12포인트가 그대로 글자 색깔이 다 복사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해결이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자. 표가 넘어가던가요? 얘도 곤란하죠. 얘도 곤란해. 얘도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제목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잘라버렸는데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개체 속성을 누르시면 이거 해야겠다. 여기 표를 누르시고요. 표를 찝으시고 우클릭하시면 개체 속성이 나와요. 누르면요. 지금 글자처럼 취급돼 있죠. 이거 해제를 해서 해제하고 설정. 이렇게 하면 대체 해결나죠. 이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림이 지금 그림이 된 거거든요.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모르시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상태 이대로 인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붙임일은 뭐 글을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우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작성하셔도 그대로 넘어가요. 이렇게 표가 넘어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페이지 정도 적당히 채우셔갖고 인쇄를 하셔서 제출하셔야 되고 당연히 위에 거나 이런 거 이제 위에 나는 다 이제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 소개서 부분 이 두 페이지 부분만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광주광역시 여기 자기소개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과거 유튜브 영상 채널이 많잖아요. 좀 보시고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는 미리 또 말씀드려야겠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나 뭐 학원 광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실제로 이 오프라인으로 오셔가 학원 찾아오셔갖고 저하고 이제 강성희 변호사님하고 해서 이제 모의 면접까지 하시는 방법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처럼 이렇게 지방에 머신 분들은 직접 오신 분도 계셨어요. 이제 걱정되시니까 오신 분도 계셨지만 이제 못 오고 이제 결국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제 이 이론만 결제를 하신 분들 꽤 많으셨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별달리 이제 피드백 안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이 온라인으로 이론 강의만 수강하셔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냥 당연히 이제 강의 수강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다 해드릴 수 없고요. 그 강의 수강 이제 온라인 수강하신 거 이게 수강 이제 하시면은 그 이름이 다 뜨거든요. 그 성함하고 이제 지역하고 해서 저한테 메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신 거 보내주시면 제가 간단한 코멘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메일을 여기 적어드리면 되겠죠? 제 메일은 이제 여기야. 네이버닷컴 일반적인 질문 수강생 분들 아니신 분들은 제가 질문 다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너무 이제 온갖 질문들이 다 날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못 드리고 이 수강생 위주로만 제가 좀 메일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작성하셔갖고 이렇게 여기를 보내주시면 좋겠고 광주광역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작성하시면 돼요. 작성하시면 되고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내용은 보내주실 때 다 채워서 보내주세요. 일단은 거의 이제 완벽하게 썼고 최종 제출 전 정도까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릴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 뭐 거의 내용도 없으시면서 그냥 자꾸 이제 이 고민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결국은 다 쓰시게 될 텐데 그 데드라인 다 와서 저한테 갑자기 보내주시면 제가 또 바로 답을 못 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성하셔가지고 미리 저한테 보내주셔야지 제가 좀 코멘트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릴 수 싶은 거는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식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한다고 해서 그럴싸한 뭐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좀 평범하게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답변하기 좋은 거 위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괜히 뭐 독특한 거 못 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로 여러분들이 특히 뭐 필기 성적이 내 낮다고 해서 하더라도 여기 뭐 이렇게 위주하고자 더 적어봐야 사실 그런 거보다는 실제 면접장 가셔갖고 답변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못 쓰지 그 형식이 틀리거나 전혀 엉뚱한 내용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기소개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광역시 공부하셔야 되죠. 자, 이제 이걸 제출한 이후 얘기예요. 이제 제출하고 지금은 이거부터 쓰셔야 되는 거고, 그 서류 제출 때까지는, 등록 때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 교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랑 관련 없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직렬별로 다 면접 교재가 발간되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직 특히 면접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이 업무 계획을 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업무 계획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찾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거냐면 광주광역시 갖고 왔어요. 올해 거 25년 광주광역시 업무 계획도 가져왔어요. 업무 계획인데 주요 업무 계획 내용인데, 이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광주광역시가 2025년에 대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야겠다.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면접관들이 보통 이제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 구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현직 이제 사무관들, 저처럼 과거 제가 근무했던 것처럼 사무관들 들어올 텐데, 그분들이 내용 다 알고 있는 거야. 보면 좋은 게 많아요. 광주광역시 인구라든가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무원 숫자 몇 명인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주요 정책이 다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떤 정책이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다 여기 기입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굉장히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하게 게 없으면은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2025년에 주로 하려는 정책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AI다. 그럼 광주 국가인공지능 산업 혁신 거점 조성하게 돼. 광주광역시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사실 이 업무 계획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장 이 광주광역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올해 왜냐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들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님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 부분이 사실 여기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 해당 그 이제 일반 행정 말고 행정 직렬 말고요. 나머지 이제 특별하게 내가 이제 직렬 정해진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여기 해당 내용 다 있을 거예요. 관광이면 관광, 뭐 이제 기타 뭐 다른 타 직렬별로 다 돼 있으니까 그 내용 좀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는 약간 전체적으로 좀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I 관련해서 이제 좀 내가 좀 준비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너가 생각하기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냐? 이게 많이 물어본 질문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거 내용 보셔야지 이제 답변할 수 있죠. 근데 미리 하나 정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난 AI를 답변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AI 관련해서는 간략하게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광역시 네이버 검색하셔서 광주광역시에 AI 국가인공 AI 치시면은 관련 기사 쫙 나올 거예요. 쫙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셔서 답변하기 좋은 정도로 미리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이제 스터디를 하셔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시는 게 특히 지역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공부하시는 거고, 그 주요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주요 업무 계획에 담겨 있고, 그 업무 계획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정책을 찾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접 답변하시면은 다른 면접자를 비해서는 좀 답변을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광주광역시 거 말씀드렸고요. 그 제가 2000 내년 아까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내일이죠. 2025년 7월 11일 이제 오후 2시에 방문가 공무원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면접 이론 강의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미리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면접 이제 준비하신 거, 필기시험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면접 준비 잘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